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또 새로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만들 내용은 이런 이제 원형 테이블입니다. 원형 테이블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레이드를 이용해서 와인잔을 만들었었죠. 자, 레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원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이제 다리, 이렇게 테이블을 받치고 있는 다리는 자, 형태를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한데 만들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난감한 형태죠. 이렇게 약간 각이 깎인 사각형의 형태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면서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모델링 하려면 굉장히 이제 힘이 든대요. 뭐 안 되진 않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자, 요거는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게 레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였고요. 라인으로 단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줬었죠. 익스트루드나 이제 베벨 값을 줘서 어, 물체를 만드는 방법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모니터를 만들 때는 기본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놓고 컨버트 투 폴리를 만들어서 이제 버텍스를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폴리곤을 수정해서 이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다리를 만드는 방법은. 자, 그래서 루프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익혀놓으면 굉장히 이제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를, 두 가지의 모델링 방법을 결합한 하나의 오브젝트, 이렇게 원탁을 만드는 건데요. 시간이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재질까지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파일을 리셋을 시키고요. 자, 이제 새로운 화면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탁은 땅에 서 있어야 되니까 일단 단면을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론트 뷰에서 원탁의 단면을 작업을 합니다. 자, 놓으시고 이제 라인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쉐입 가서 이제 라인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원탁의 단면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평 잡기도 힘들고 수직 잡기도 힘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버텍스와 여기 버텍스가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그 앵글 스냅 값을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스냅이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앵글 스냅. 앵글 스냅은 한번 사용했었죠. 5도 단위로 회전시켜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각도를 회전시킬 수 있다는 거였는데 자, 이런 것도 역시 그 스냅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살펴볼게요. 자, 지우고요. 자,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50 값을 줍니다. 세로 가로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물체, 이 생성된 렉탱글을 회전을 시킬 때, 이제, 로테이션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나는 90도 돌리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90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연히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앵글 스냅 값이죠. 앵글 스냅을 선택을 하고 회전을 시키면은 딱딱 5도 단위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저희가 값을 바꿀 수 있어요. 뭐 2도 단위다, 1도 단위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수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요. 자,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이만큼 이동하겠다 하는 게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이제 스냅 값을 사용합니다. 자, 스냅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 그리드 있죠. 그리드 가운데
교차 포인트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 이동을 할 때 교차 포인트만 이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도면을 그릴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축소 확대를 하는 기능인데요. 자, 여기 이제 프로테이지 스냅이 있죠. 퍼센트 스냅을 하면은 자, 이렇게 원하는 값만큼 딱딱딱 알아서 축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스냅은 평소에는 잘 쓰지 않지만 내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이번 시간에는 스냅 값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그 회전을 시킬 때 축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온라인에서 미니멈 축이었죠. 그 축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일정 똑같은 면에 잡기 위해서 스냅을 사용을 합니다. 자, 사용 방법은요. 자, 라인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스냅 값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드 그 교차 포인트에만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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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해제를 해야죠.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냅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버텍스 값 또 안 맞았네요. 자, 그러면은 버텍스 선택하고 자, 얘를 이만큼 이동한다 했을 때 정확하게 요 라인에 딱 맞게 되죠. 자, 단순하게 목적은 이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스냅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원탁으로 쓰기에는 너무 지금 두껍고 굵고 막 이런 상태죠. 자, 일단 스냅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얘는 이제 두 개가 수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자, 얘도 위로만 이렇게. 자, 여기는 뭐냐면은 원형 테이블에서요. 이제 고급 식당에 가보면 있는 원형 테이블 같은 것들이죠. 물론 이제 좀 가정에서도 쓰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어떤 음식물이나 음료수가 쏟아졌을 때 어떻게 돼요? 액체가 이렇게 쭉 바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무릎이나 옷에 다 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홈이 조금 파져 있어요. 여기 이제 일단 액체가 여기 고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고급 식탁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 크거든요. 이 그리드 포인트에 맞춰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하면은 수직 수평은 깨지지 않죠. 자, 얘는 배지어 주고 자, 이렇게 가운데 선택하고 이렇게 배지어 동그랗게 만들어 줍니다. 자, 얘는 좀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포인트는 두 개의 버텍스는 우리 배웠죠? 모를 조금 깎아주는 필렛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지금 너무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버텍스를 가지고 버텍스 얇은 상판이 됐죠. 자, 그리고 얘도 좀 이렇게 올려주고 자, 여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속성을 베지어 코너로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도 이렇게 가운데 노랗게 이제 선택이 되면은 어느 방향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요.
자, 여기 버텍스는 여기처럼 필렛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렛 값을 조금 줍니다. 이렇게. 너무 좋나요? 살짝만, 이 정도만. 자, 그럼 이제 단면이 완성됐죠. 제대로 여러분들이 형태만 스케치를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으면은 단면을 이렇게 설계도 만드는 거는 쉽죠. 근데 그런 거 형태 없이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왕좌왕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이 라인을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에 가셔가지고, 여기 있네요. 모디파이 리스트에 가셔가지고 레이드라는 명령을 찾았죠. 자, 레이드. 자, 지금 보시면은 얼라인이 지금 센터가 돼 있어서 그래요. 센터 값에 가깝게 돼 있어요. 센터는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왼쪽 면이었죠. 이쪽 면. 그렇기 때문에 레이드의 축은, 얼라인 축은 미니멈입니다. 자, 뭐가 되긴 됐는데, 자, 뒤집어졌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뒤집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딱 보시면 뒤집어진 게 보이죠. 왜냐면은 지금 컬러 색상이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 플립 노멀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면은 바로 잡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코어 부분이 깨져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웰드 코어란 명령을 주면은 딱 맞게 코어가 용접이 된다고 그랬죠. 자,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 생각보다 이 홈의 위치가 너무 안쪽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너무 이 버텍스요. 자, 이게 이제 그 테이블의 홈인데 이게 너무 안쪽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한 이제 조정을 해야죠. 만들었으니까. 자, 홈도 너무 넓으면 폼이 안 나니까 이렇게. 자, 이 정도 하고 다시 레이드 확인합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죠. 아까 너무 가운데 이렇게 안쪽으로 있어가지고 안 이뻐 보였거든요. 자, 테이블인데 너무 이제 원형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각져 있었죠. 각져 있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세그멘트 값이 문제입니다. 자, 레이드 파라메타에 보시면은 여기 세그멘트 값이 지금 16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6각형이란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올려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형이 되죠.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은 또 이제 용량이 커지니까 이제 적당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한 32 정도 할까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 세그멘트 수는 조절이 돼요. 만약에 이제 게임 같은 컨텐츠라 그러면은 빨리빨리 로딩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세그멘트 수가 낮겠고, 만약에 그 인테리어에 쓰이는 어떤 이미지다, 렌더링 이미지다 그러면은 높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기본 상판의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주 쉽게 만들었죠. 자, 이번에는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와인잔을 만들었던 거랑 동일한 방법이에요. 단지 저기 단면 형태가 달랐죠. 외려 저기 그 와인잔보다 단면 형태는 훨씬 더 단순하고 작업하기가 편했죠. 자, 이번에는 이 다리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다리는 로프트라는 방법으로 만든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로프트라는 방법은
라인을 따라서 도형이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자, 라인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려요. 여기다가. 자, 이 라인은 다리가 되는 라인인데 좀 더 장식적이고 곡선이었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라인의 형태를 이제 곡선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원하는 버텍스의 이제 속성을 바꿔서 곡선으로 만들어야죠. 베지어.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베지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테이블에 무게를 지탱하는 이제 다리 형태예요. 일단 곡선을 만들고 이 곡선을 따라서 내가 만든 쉐입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각형인데 코너가 약간 깎여 있었죠. 자, 그래서 요 두께에 맞는 렉탱글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만들었을 때 정사각형이라고 만들지만 정확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 파라메타에서 12가 제일 유사하네요. 자, 가로, 세로 가로 12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코너를 깎아주는 게 코너 레디우스, 즉 코너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자, 이 값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가 될 때까지 너무 못하면 이제 원형이 되고, 요 밑은 이제 앉아 있을 때 무릎이라든가 다리가 왔다 갔다 하도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뾰족하면은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끝을 약간 이렇게 이제 둥글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하고 렉탱글만 있죠. 이 두 개는 다 쉐입이기 때문에 렌더링을 해봐야, 자, 렌더링은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렌더 프로덕션이라고 있는데 여기 번개 표시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퀵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을 해도 그 라인하고 렉탱글은 보이질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할 거는 라인을 따라가는 렉탱글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먼저 선택하세요. 물론 렉탱글을 먼저 선택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라인을 먼저 선택하고 다음에 도형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선택을 하시고 로프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아무리 찾아도 로프터가 없습니다. 자, 로프터는 자, 여기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가셔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를 사용했었고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를 사용을 했었죠. 자, 쭉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컴파운드 오브젝트라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과 도형, 렉탱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의 도형을 이용해, 두 개의 물체나 도형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컴파운드 오브젝트라는 명령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를 사용한 다음에 아까 로프트라고 그랬죠. 우리가 쓸 명령이 자, 로프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자면은 지오메트리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를 지나서 컴파운드 오브젝트, 그 다음에 여기서 로프트란 명령을 찾습니다. 자, 로프트라는 명령이 자, 이제 이렇게 라인이 된 거를 우리가 이제 패스라고 그래요. 패스 여기 있죠. get pass, PATH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경로예요. 이 형태는 경로로만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렉탱글은 쉐입입니다. 우리가 쉐입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get pass와 get shape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쉐입이 선택되어 있다면 다음 명령어는 getPass가 될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 라인, 즉 패스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명령은 getShape이 됩니다. 패스를 따라가는 쉐입은 어떤 거냐? 바로 이 사각형이다. 자, 그럼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보시면은 아까 만들어진 라인을 따라서 요 지금 렉탱글로 만든 사각형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형태를 하나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바로 로프트라는 형태입니다. 쓰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들어서 작업하기보다는 이렇게 라인 경로를 만들어 가지고 로프트 시키는 게 훨씬 쉬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오늘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까는 형태가 어땠습니까? 곡선은 맞았는데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졌죠. 자, 이 좁아지는 명령이 보통 이제 이렇게 변형을 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디파이에서 많이 썼죠. 자, 모디파이 들어가시면 직접 명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로프트만의 명령이 있어요. 디포메이션이라는 명령이 생겼죠. 자, 로프트 된 이 물체를 여기 일로 왔어요. 여기가 제가 요즘 이래요. 순간적으로 단어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모디파이 항목에 왔어요. 자, 여기서 디포메이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위 아래 크기가 달라야 되니까 스케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스케일 선택하면은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 100이라는 0에서부터 100, 물론 그 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빨간 줄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스케줄이고, 자, 100이 어디냐? 요 위입니다. 그리고 0은 아래예요. 자, 얘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자, 100에서 요 수치가 한 20 되겠죠? 20만큼 줄어들었어요. 20만큼 스케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면은 조금 더 이제 뚱뚱해지죠. 그 위로 올리면 외려 더 커지게 돼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 100이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수치를 사용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정도가 지금 적당할까요? 일단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좀 낮은가? 낮으면은 얘를 조금 이렇게 내리고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딱 가운데 있죠. 자, 이제 다리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어떻게 돼요? 너무 좀 더 좁아지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 가서 조금만 더 줄일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기능이 익숙해지면은 얼마든지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가운데는 좁아지고 다시 넓어지고 하는 그런 것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지금 스케일 기본 기능만 사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물체를 똑같이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제 돌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얘를 이렇게 카피를 하면 되는데, 카피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같으니까 안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미러 카피, 즉 거울로 보는 모습으로 카피를 합니다. 자, 그 기능이 여기 있죠. 어디 갔나? 여기 있습니다. 자, 미러라고 있는 명령이 있죠. 여기 위에 툴바에. 자, 미러 클릭하면은 방향이 반대로 됐죠. 자, 얘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축을 바꿔서 이렇게 반전시키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그 파라메타를 보시면은 노 클론이에요. 복제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복제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카피를 선택을 하면은
자, 오리지널 남아있고 거울에 보인 것처럼 반전된 이미지가, 반전된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된다. 네, 놓쳐버렸어요. 자, 다시 미러 하고 X방향 카피.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오브젝트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좀 감각적으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리가 두 개가 생겼죠. 자, 이제 여기 두 쪽만 만들면 되죠. 자, 이 방법은 미러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90도 돌아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정확하게 90도가 돌아가야 되니까 앵글 스냅을 켭니다. 앵글 스냅을 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마 여기 그 안에 라인이 있죠. 라인이 선택이 돼서 축이 정확하게 가운데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드래그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선택, 컨트롤 키 이쪽 선택. 그럼 기준모가 정확하게 센터가 되어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앵글 스냅 켜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90도 카피를 해줍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게 이제 묻혀버렸네요. 묻히면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는 없애고 딜레이트를 하고, 자, 얘는 자, 이런 거에 제가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다시 조금 뺍니다. 이렇게 얘도 좀 이렇게 빼고, 자, 그 다음에 클릭, 컨트롤 키 클릭 두 개 선택하고 회전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90도 카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꿈꿔왔던 원탁이 하나 이제 만들어졌죠. 지금은 이제 간단한 단순한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자, 얘를 이제 재질을 주고 하면은 아주 멋진 그런 원탁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원탁이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허전하니까 T포트를 하나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T포트는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우리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 잡고 수업을 할 때. 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맨 아래 보시면 여기 맨 아래에서 두 번째 T포트라고 되어 있죠. T포트는 주전자예요. 주전자가 왜 있냐면은 주전자 형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귀여운 주전자 형태입니다. 자, 얘는 왜 있냐면은 적당하게 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액체가 나오는 이제 커피라든가 티라든가 물이 나오는 그 앞에 주둥이 부분이죠.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뒤 구별이 됩니다. 이쪽이 보통 이제 앞쪽이죠. 그리고 뚜껑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구분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뭐 재질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은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아주 그 옛날에 그 맥스 시절 그때부터 이 T포트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포트를 하나 올려놓으면 이제 이 장면이 완성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와인잔까지 불러오면은 이제 금상첨화겠죠. 자, 와인잔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있나 모르겠는데. 자,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 또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번 할게요. 이거 또 불러오는 방법이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레이드를 이용해서 이 원탁의 단면을 만들어서
테이블에, 원형 테이블에 상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라는 기능을 이용했죠. 라인과 렉탱글을 이용해서 로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장식적인 다리를 만들어서 조합해서 하나의 원형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아마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가 이제 그 재질을 입혀가지고 실제 나무 원탁의 느낌이 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옆에 화면을 켜놓고 이렇게 봐가면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따라해 본 것과 두 번 따라해 본 것,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 다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몇 번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 기능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